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제 요렇게 바뀐 거 이해하셨죠? 그냥 거의 말도 조작이에요. 장난이에요. 뭐냐면 요거 M 만들어 중에 분자 만들어 하나 분모 하나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요렇게 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자, 이거는 뭘로 바꿔 줄 수 있죠? P 자성으로 바꿔줄 수 있죠. 예. 이제 위대한 도약이요. 그렇게 두자고 한 게 위대한 도약. 자, 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이어서 양자역학으로 한 텀 점프를 합니다. 자, 빨간 걸로 쓰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깡그리 묻지 말고 그렇게 두자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고전 물리학입니다. 요까지는 고전 물리학이요. 이거 전부 다 고전 물리학이요. 뉴턴 역학인데 여기서 양자역학으로 가는 거는 요 딱 빨간색으로서 요거 하나로서 양자역학으로 가요. P를 이 운동량 이 오퍼레이터 P를 뭐라 투자하느냐 하면 마이너스 IH 드디어 나왔어요. IH 바에 요렇게 두자는 거예요. 이게 퀀텀 점프입니다. 물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떤 데도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하니까 다 풀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전자의 원자 핵주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게 허수가 나왔잖아. 허수가 나오면 그때는 뭐냐면 모르겠다는 데요. 아무도 몰라요. 이 허수라는 거는. 그럼 의미를 가지려면 제곱을 해주면 의미가 가져요. 식수화되니까. 자, 됐어요. 자, 양자의 세계가 얼마나 간단한 거 보여줄게요. 자,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EM에. 자, 그러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H바를 제곱을 하면, 이거는 숫자입니다. 이 프랑크 산수 무조건 적은 숫자예요. 숫자고, I는 제곱하면 얼마예요? 자, 이거 따르세요. 요거 좀 헷갈리면,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제곱하고 i를 제곱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 되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이요. 이게 전부 다요. 이 개념을 아인슈타인조차도 몇 년 동안 거부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 개념으로 민콥스키가 마이너스 i를 붙여갖고 하면 깔끔하게 4차원 시공이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략하게 전개되는 것도 아인슈타인도 그 몇 년 동안 그걸 거부했어요. 그냥 수학적 장난이라고. 그 나중에 아인슈타인도 깜짝 놀라서 도입받아요. 예. 여러분들 민콥스키 이야기 들었죠? 민콥스키가 이쪽에서 크게 기여한 건 딱 요 개념 하나요. 자, 보세요. 이쪽이 4차원을 표시 못하는데 민콥스키 표시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안 되니까 이쪽 3차원 공간을 1차원 x로 표시하고 시간을 어떻게 표시했나 하면 ct. 자, 보세요. 이건 말이 되는 게 2차원 평면에 3차원 표시 못하니까 요걸 2차원을 표시할 때 요걸 1차원을 3차원으로 이걸 3차원 공간을 대칭 넣고 시간을 넣으면 4차원이 표시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표시되는데 이거는 요대로 두면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는 길이잖아요. 거리잖아요.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자동차 시속 얼마나 달리는데 몇 시간 달리면 나오잖아요.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거리가 되고 이것도 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동일 수학으로 표시할 수 있죠. 요렇게 쓰면 아무도 안 해요. 민콥스키 혁명은 뭐냐 하면요. 요거에, 잘 보세요. 요거에 딱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요거다가 I 헛수를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럼 어떤 혁명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서 있는 이 거리를 구하는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느냐 하면요.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여러분 기하학에서는 C자성, T자성 플러스 X자성 더하기를 해줘요. 근데 요걸 I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거리가 여기서까지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C자성, T자성,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 상대성 세계는 저한테 물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내용이. 요렇게 바뀌는데 뭐냐면 요렇게 바뀌는데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헛수란 I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헛수 I가 전부 다다. 예. 그것밖에 없어요. 자, 헛수 I가 들어가서 만드는 세계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빨리. 자, 그러면 지금 헛수 I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요. 그럼 마이너스 그대로 있어요. 자, 빨리 합니다, 지금부터. 요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H 바 자성이 되고 요게 라플라시안이라면 제곱해 준 겁니다. 요 제곱돼요. 그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거의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좀 드디어 H,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구했어요. 구했더니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모든 수학적 기법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분을 두 번 해준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dx 자승의 어떤 함수 cos이라는 함수를 두 번 미분해 주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두 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밖에 없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 h를 구했으니까 이거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면 자, 빨리 h cosine 이 cosine 공식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 cosine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했던 게 h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h 바자승의 2m의 라플라시안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요거에 스테이트 펑션 그 사이를 오퍼레이션 했더니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고 그 사이 펑션은 안 바뀌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그대로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근데 미분 방정식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죠. 대학 가면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과학은 2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식이 자연과학에서 몇 가지 있느냐? 자, 따라서 5가지.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미분 방식 배우려 하지 마세요. 이 5가지 풀면 돼요. 이 다 방식 풀면 여러분들 적어도 물리학과 공대생들 2학년, 3학년 수준 되는 거예요, 수학이. 그러니까 수학책 보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고등학교 수학책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풀면 돼요. 그럼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요. 왜냐하면 의미는 아예 넌센스에 가깝기 때문에 의미 묻지만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안 하니까 의미 따져갖고 고등학교 뭐 정석책부터 본다. 날 새요. 그래서 지체가 못해요. 그거 아니야. 5가지밖에 안 돼, 이 공식이. 그리고 이 5가지 이해하는 것이 물리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자, 합니다. 자, 요걸 풀어주면, 그러면 자, 요게 오퍼레이터니까 각각 다 풀어줘요. 자, 빨리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h, 프랑크삭수 2m의 라플라시안 크사이가 되고, v 크사이가 되고, 이 크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방정식 이거 다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반도체 공학으로 박사 PhD를 했는데, 반도체 공학 저한테 물으면요, 요 방정식 푸는 거예요, 요 방정식. 요 방식 푸는데, 여기 반도체, 삼성, D램, 뭐 저거 다 궁극이 나오면 요 방정식 하나 푸는 거예요. 요 방식 푸는데, 그때 풀 때,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요 V가 반도체가 있으면 원자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반도체. 원자가 있으면 원자의 포텐셜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자 이런 주기적인 포텐셜에 원자 핵이 있다면, 요렇게 된 걸 또, 물리학자도 요렇게 근사치로 요렇게 해요. 톱날처럼, 요렇게 된, 요런 외에 요렇게 전자가 갇혀지는 요걸 푸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반도체 공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나왔고, 여기서 결국 컴퓨터 나왔고, 가상세계 나왔고,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수식인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자폭탄하고 핵공학은 어디 나오잖아요? 핵공학 나오는 거는 V를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의 이자성, 요걸 집어넣어 푼 거예요. 그럼 이거 핵공학이 나와요. 반도체 공학, 핵공학 다 속에 들어있어요. 단 뭐냐면 요 V를 어떻게 두느냐? 이걸 포텐셜. 요거 따라서 학문 분야가 달라질 정도. 이 방정식 하나에서. 됐죠? 그런데 지금은 더 간단하게 이제 풀어볼게요. 이 방정식에 이제 미분 방정식 풉니다. 지금부터 풀 텐데. 이때 가장 간단한 거는 V가 제로로 두자는 거예요. 그럼 V가 제로인 상황이 있느냐? 있다 이거지. 뭐야? 자, V가 제로인 상황은 뭐냐면, 자, 빨리 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자 핵이 있으면, 양성자가 있으면 전자가 여기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다는 말은 이걸 다른 버전으로 그리면 이 양성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양성자가 플러스 연기 있으면 여기에 포텐셜, 이게 쿨럼 포텐셜이라는 우물이 생겨요, 우물이. 그 여기에 이 우물에 이 전자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우물에 이 전자가 갇혀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갇혀 있을 때는 야는 에너지를 갖는데 함부로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니고 디스크리트한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E1, E2, E3 이렇게 숫자를 갖는 거예요. 갇혀 있을 때. 근데 포텐셜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텐셜이 뭐냐면 이게 자 에너지축입니다. 에너지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가면 이 포텐셜이 이게 이렇게 여기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텐셜 정확히 포텐셜 V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 포텐셜 제로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가두는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자를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자유전자.
예. 자유전자가 있느냐?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번개치잖아요. 쭈르륵 보이잖아요. 자유전자라 보시면 돼요. 예. 자유전자 많아요. 예. 여기 뭐 이렇게 방전 해봤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건조한 날 하다 보면 칙 하잖아요. 엄청나요. 그거 심지어 수천 볼트, 수만 볼트 돼요. 커런트가 무지하게 적었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문 열다 찌릿 해봤잖아요. 그때 전자는 어디 구속 안 돼 있는 거예요. 간단히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분 전자는 우주에 있는 대분 전자는 어디에 있어요? 원자 핵에 갇혀 있잖아요. 원자 핵에 갇혀 있는 걸 잘 따라오세요. 구체적으로 물리학끼리 원자 핵에 갇힌 게 아니고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의 위심력 이게 이제 막 어렵게 하면 이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왜곡시킨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왜곡된 공간에 전자가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을 때는 야가 자유롭지 않는데 갇혀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을 갖냐면 잘 들으세요. 갇혀 있을 때는 야가 갖고 있는 계급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감방에 계급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거 비유 같아요. 감방에 가면 뭐 살인수부터 해갖고 뭐 잡범 해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형수 같은 데는 범털, 몽근들이잖아요. 뭐 알잖아. 그럼 딱 돼 있잖아요.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을 때는 계층이 있어요. 그러면 갇혀 있지 않은 자유전자는 계층이 있어요, 없어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때는 야는 가질 에너지가 연속인 거예요. 갇혀 있을 때는 계급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높은 계급 못 달아요. 흥분 시계만 달아요. 그 과정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걸 알면 이 공식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 푸는 거는 자유전자를 푸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힙니다. 예측해야 돼요, 벌써. 자유전자가 되면 어디 구속 안 됐다는 거. 어디 구속 안 된 게 사실은 구속 안 되는 현상이 뭐겠어요? 우주에 구속 안 됐고 어떤 스테이트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 그걸 프리 웨이브라고 그래요. 웨이브는 가능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풀면 자유전자에 풀면 프리 웨이브가 나오는데 프리 웨이브는 코사인 혹은 사인 함수로 표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럼 코사인, 자,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게 시간축이라 합시다. 야, 언제 끝나요? 안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무슨 걸림이 없으면 웨이브라는 거는 어디 걸림이 없으면 영원히 가요. 시간과 공간상으로 영원히 가요, 웨이브는. 왜? 울타리가 없으니까요. 그 울타리가 뭐냐? 울타리. 포텐셜 에너지. 예. 가두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감옥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하면 야는 시간과 공간상으로 영원히 그대로 가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돼줘야 돼요. 뭐냐, 여기 가서 만약에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면 뭐죠?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 방정식, 양자역학의 본질은 요 방식이 풀고 요 방식이 뭐냐고 아는 순간 다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푸는 건 뭐냐 하면, 따라 자유전자. 자유전자는 구속 안 했죠? 포텐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다? 자, 가장 중요한 요 V를 제로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무지하게 간단해져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서 풀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요것을 보면, 마이너스 H 바 자승의 2M, 질량입니다. 전자의 질량, 라플라시안, 웨이브 스테이트 펑션을 공간에 대해서 두 분 미분해 준 거, 이꼴 했더니 뭐요? 이 사이 나왔잖아요. 이거 풀어주면 되네. 이거 제로니까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풀어? 자, 이제 풀어볼게요. 네. 일단 이걸 간단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양쪽에 이걸 분모 분자를 바꿔서 곱해주면 1이 되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훈련하니까 미분적분의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근데 항상 하지만은 분수, 그 다음 지수, 요거만 훈련하시면 돼요. 그거 정석 볼 필요 없어요. 진짜 정석 볼 필요 없어요. 공식 몇 개 기억해갖고 연습하면 돼요. 미분적분은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 나오는 거, 물리학에 나오는 미분적분 한 3개만 암기해버리면 돼요. 그걸 끝이 없어요. 더 없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분모 분자를 바꿔서 곱해주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대로 한번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H 바 자승의 2M의
E에 그 사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럼 요걸 이꼴 덩어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빨리 그 사이에 플러스, 자, 이 플러스가 묘한 겁니다.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이 플러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H자성에 E를 위에 올려버리면 더 멋있어져요. 그러면 그 사이 되고, 보라. 됐네. 됐죠? 요런 조작일 뿐이요. 자, 따라해서 물리학은 조작이다. 자, 머리 심었어요. 네. 물리학은 이해하고 자시고 없어요. 그거 없어요. 내가 봤더니. 이해하는 학문이 아니요. 기억이라 써놓고 기억이라 읽는 학문이에요. 그냥 조작한 거예요. 자, 됐죠? 그럼 요 앞에 붙었는 요걸 또 뭐로 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투자했을 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요 전체를 내가 뭔지 모르지만은 뭐 숫자가 번거로우니까네. 에이, 모르겠다. 이걸 그냥 K 자성으로 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물리학은 투자 학문이다. 자, 좋다. 오늘 좋은 거 하나 건졌다. 자, 물리학 질문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을 일시에 없어요. 물리학은, 피직스는 투자의 학문이다. 뭐라고 투자. 그렇게 하자 하는 학문이에요. 그거 물을 필요 없지. 뭐 투자하고 했는데 물으면 넌센스지. 됐죠? 자, 빨리. 자, 그러면 그대로 적으면 투자했으니까 그 사이 자성 E에 K 자성 그 사이가 된 거예요. 전부 다 물리학은 동일하게 이 방식을 다 씁니다. 박사과정까지 물리가 다 동일하게 있어요. 됐죠? 자, 이거 우리 중학교 실력이면 돼요. 이거 풀 수 있어. 인수분해하면 돼. 자, 보여줄게요. 혹시 기억나나요? A 자성 마이너스 B 자성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원래 내가 강물학 할 때 인수분해 보였죠? 기억나나요? 강물학의 본질을 내가 인수분해를 갖고 딱 했더니 코어 팩터가 탁 나와갖고 입이 딱 버렸잖아요. 사판타인 또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콜리나이트 장석도 탁탁 세 개 탁탁 나왔잖아요. 인수분해 다 해버렸잖아요. 거기다 암석이 다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가 자연과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인수분해 됐죠? 그럼 여러분 인수분해 이거 한번 해보세요. A 자성 플러스 B 자성. 바로 지금 보면 뭔지 모르지만 이게 전체가 A 자성, 이게 B 자성이라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까지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사이 자성 플러스 K 자성 그 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 풀면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앞에 요 갈로 안에 있는 거. 그럼 자, 지금 풀어야 될 문제는 자, 빨리 그 사이 자성 플러스 K 자성 이걸 인수분해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무조건 물리학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거 처음 보는 기호잖아요. 그럼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걸 A를 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A 자성, 이 K 자성을 B 자성을 하면 돼요. 동일하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 물리학에서는 동치라고 해요. 동치.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조를 찾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우주 전체에 대해서 물리 시스템 전체에서 동치 시스템을 찾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이퀴브런트 등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자, 빨리.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 A 자성 플러스 B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이거 모르면 종쳐요. 자, 뭐죠? A 플러스 B I A 마이너스 B I 요거 모르면 자, 양자역학에서 알아야 될 수학은 요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 상대성 이름 끝까지 가도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하나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없어요. 이걸 안 믿는다고 사람들. 내가 보여줄게요. 네. 복잡한 기호에 속지 마세요. 본질로 들어가면. 자, 이제 이거 이해하셨나요? 자, 혹시 모르는 분 위해 내가 해줄게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하냐면 A 자성, 자, 요대로 쓰면 마이너스 BI 자성이잖아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 제곱하면 이게 요 자체가 마이너스 B 자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A 자성 마이너스 B 자성이 되니까는 A 자성 플러스 B 자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 그 다음에 4차원 시공으로 들어가는 전체 관건이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다루는 건 요걸 달아요. 근데 이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세계는 I를 달아요. 요 차이가 사람들한테 못 받아들여져 갖고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됐죠? 네. 그대로 라플라시안 요자 IK 델 마이너스 IK 그 사이 이꼴 제로 다 왔어요. 됐죠?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대로. 지금 요거는 내가 당부드릴게요. 다른 책 보지 말고 뭐 대학 교과서 정석 보지 말고 이걸 좀 시간 있는 사람 여자 같은 분들은 수 놓잖아요. 예, 금실. 예, 비단에다가 요걸 수를 놓으세요.
술을 넣어갖고 크게 액자를 만들어갖고 이걸 술을 한 일주일 동안 특히 좋아요. 집에 에어컨 틀지 말고 뜨거운 그 뜨거운 그 방에 바깥에 매미 소리가 오후 3시에 장일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창문 꼭 닫아놓고 조용하게 사람들 다 보내고 혼자 탁 앉아갖고 오색 실러갖고 비단 보자기에다가 이걸 술을 넣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념무상으로 술을 내갖고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그 사람 본질로 양자역학 책 다 돌파해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우스개 그냥 비유를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국 학생들 중에 내가 보여줬잖아요.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면 일반 사람들 쓰는 공식을 팔뚝에다 그냥 새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만큼 좋아해야 돼요. 나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 끝나요. 근데 오늘 사실 이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자꾸 시간이 쫓겼는데 실제로는 요 방식 하나 5시간, 요거 하나를 5시간 하고 끝내고 싶어요, 사실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 됐어요? 그대로 한 스텝 한 스텝 그냥 당겨버리면 돼요.